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여기에도 종목이나 시장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현대 엘리베이 75,000원에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아, 네. 이건 너무너무 오래 있다가 이제 아,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중간에 팔라고 막 하다가 탁 참았어요. 이제 네. 좀 갈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이제 여지껏 기다린 만큼 제 매수가 내지는 한 8만 원까지 볼 수 욕심을 내도 되는지 네. 그거 좀 상담 좀 부탁. 알겠습니다. 그때 트럼프가 방북했을 때 그때 매수를 예, 하셨었나 예, 봐요, 예.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8만 원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이었던 게 남북 경협 모멘텀으로 엮이기도 했지만 뭔가 배당 정책도 굉장히 또 한몫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맞습니다. 오늘 뭐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뭐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 뭐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와 함께 이런 밸류업에 대한 이런 정책을 또 발표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도 중요한 건 시청자분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하셨을 당시가 할 때 애초에 남북 기업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자고 한다면은 사실 아쉬운 거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 지금 좀 하방에서 좀 조정을 줬을 때 거의 매수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보통 추매를 할 법도 한데 추매를 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해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남북경협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남북경협은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요.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야망이 엄청 큽니다. 예전부터 계속해서 꿈꿨던 게 뭐냐. 이 사람은 돈보다도 명예인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노벨 평화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도에는 노벨 평화상 후보에 등록되지 못했고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 가지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등록이 됐어요. 이 후보로 등록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때 2018년도부터 정책을 친북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이런 이 정책을 이제 친북 정책을 갈아타면서 김정은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라고 이런 부분 평화 무드를 조성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그 후보로 등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번이나 후보로 등록이 되고 사실상의 노벨 평화상을 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떻게든 타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탈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과의 이런 관계 다시 화해 모드로 조성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게 친북 이런 화해 모드다 보시면 좋고 그 과정에서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제 현대 아산의 최대 주주로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았던 기업이긴 해요. 다만 중요한 거는 현대 엘리베이라는 기업 자체도 보다시피 가벼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남북 기업주들 뭐 그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 저가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종목들은 뭐 10배, 20배 이상도 올라갔었습니다. 뭐 하지만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한 2-3배 정도 올라간 게 다였고 이번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과거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크게 밀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 사실 6만 원을 먼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금 과거에 6만 원 정도 때가 늘 고점이었고 이번에 6만 원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8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정말 과거에 이 노벨 평화상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이걸 받기 위해서 어떤 모션이든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사실 이 10만 원대 넘는다 얘기는 하진 못하겠지만 과거의 고점 때 8만 원대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충분히 8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이번에 꼭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기업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룡전기요. 재룡전기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5,00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55,000원에 10%요. 네네. 11월 초에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네. 시청자님. 사자마자 그때 바로 급락이 나왔네요. 글쎄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55,0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네.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재룡 전개에 대한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권영우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른 이런 전선, 전기 관련된 종목과 대비해서는 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진한 것 같긴 해요. 재룡전기 55,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재룡전기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그 때를 보면 네. 고점이 7월 11일 때였거든요. 이 차트가 사실 코스피 차트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7월 11일 고점 찍고 그러니까 어떤 패시브 자금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사실 전기 전력 쪽은 아시다시피 지금 전선이나 이 초고압 변압기, 중전기 쪽은 북미 쪽의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P와 Q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970년대 설치 물량의 교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이 교체가 시작되면 아마 재룡전기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정책에 따른 어떤 장거리 송전 그리고 이거에 따른 ASP 상승 등으로 또 이제 또 한차 효과까지 누리면서 재룡전기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력 변압기 그 시장이 25년 캐파랑 그 중저압 차단기 캐파가 30년까지 한 2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25년 이후에 수주 단가 추이랑 어떤 실적 변동성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을 분할 매수를 더 하시기보다 비중을 더 늘리시기보다는 그냥 끌고 가셔서 55,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6,000원대 이 저가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더 줄이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 32,000원 이탈하면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룡전기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종목이 우리기술 투자고요. 네. 매수가가 한 9,800원 정도 되고, 그 비중은 한 4% 정도 됩니다. 9,800원이요? 네네. 12월 초에 매수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좀 지금 한 20% 정도 이렇게 손실을 봤는데, 네. 그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기다리면은 어느 정도까지 오는 건지 네. 그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대응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두 분의 네.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정선호 대표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지금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의 시세는 생각보다는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좀 비트코인을 너무 좋게 봅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저는 3천만 원, 4천만 원 이때도 비트코인을 이어갈 거다라고 좀 이야기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맞아요. 다만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두당무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루머죠. 그래서 사실 무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주가가 급락하긴 했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 기술 투자 자체 차트를 보면은 자 이게 비트코인이랑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2017년도에 급등했다 무너지고 이제 21년도에 급등했다 무너지고 또 24년도에 급등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추세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똑같이 2017년도에 급등했다 무너지고 20년도에 급등했다 무너지고 과거 21년도에 고점을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 우리 기술 투자는 뭐 하고 있냐고 하면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고점이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기술 투자가 더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정말 2억에 갈 것 같은 이런 그림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형성이 되느냐? 저는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달러 강세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미국을 지금 이제 뭐 이런 수출국과 수입국이 다 떠나가지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요,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사실상의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지속적으로 약세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던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미는 이유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달러 강세에서 안전자산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하나 더 만들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런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달러도 점차 가격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미는 추세고, 사실상의 취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강력하게 밀지 않을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정말 2억을 향해 가는 그림이 나올 때는 우리 기술 투자는 또 이 구간대를 돌파하는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우리 기술 투자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더 해보셔도 좋지만 손절가를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는 지금 좀 고점에서 올라타셨기 때문에 6,000원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는 가지고 가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긍정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그럼 권영우 대표님의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술 투자, 왜 부정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그 12,000원, 12,380원대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이날에 거래 대금이 한 5천억 정도 발생했다는 것은 이때 물량이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물렸고 이거에 대한 소화 작업 없이 이전 지지선인 9,700원, 800원대까지 내려왔음에도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꺾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뭘로 나왔냐면 두나무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 기사를 봤을 때 향후에 오르더라도 우리 기술 투자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다른 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차라리 좀 더 모멘텀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적은 만큼 우리 기술 투자보다는 다른 모멘텀이 강한 종목으로 좀 옮겨가 보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냉철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6921번님께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4,000원에 63%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이오 종목들 급락이 나왔다가 또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점에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근데 추가 매수를 사실은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매수가가 24,0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최고점에서 비중을 63%나 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거의 에이프릴 바이오를 거의 내가 올인하겠다랑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 한 70%까지 채우셔서 차라리 평단 낮춘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유 자금이 없으면 추가 매수는 좀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일단 가지고 가셨으면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가 당시에 일단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일단은 기술 이전 계약 약 7천억 규모 정도죠. 7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당시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관련성 그 수혜 가지고서 쭉 올라갔는데 거의 24,000원이라고 하면 지금도 차트에서 나오겠지만 거의 진짜 최고점이 25,900원이기 때문에 거의 진짜 최고점 매수예요. 어쨌든 해당 구간에서 지금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 시장 불안정한 모습도 나와주고 하면서 조정을 좀 주는 부분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거래가 없는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JP 모건이 지금 최근이죠. JP 모건이 최근 지분 6%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이 원래 기존의 최대 그 대주주였는데 이거를 매도했다라는 게 사실 이슈로서 악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받지 않았던 이유가 JP 모건이 비중을 6%나 실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임상 이상을 돌입하다 보니까 임상 이상 이런 이 기대감으로도 또 주가가 급등하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하는 건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차트 자체도 보면은 사실상 차트도 보면 거의 13,000원 정도 대 이때가 저점이에요. 저는 추배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 다만 지금이 또 월봉상 저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15,000원까지 열어두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고 13,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임상 이상과 함께 또 신고가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보기 때문에 보유 의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추가 매수는 지양해보자. 일단 갖고 계신 물량만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7060번님이 가비아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13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매도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다시 오를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권영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가비아 아마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어저께 급등했다가 결국에는 4%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또 더 많이 밀렸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할까요? 일단 이 가비아 종목이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소프트웨어 쪽 수급이 들어옴에 따라서 이 가비아도 지금 클라우드 사업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AI라고 이름을 걸고 수익을 내는 기업은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우량한 대기업들밖에 없는데 가비아는 그 중에서도 가벼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수익성이 좋다,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분봉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때도 사실 워낙에 이제 매물이 없고 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도 상승이 좀 나오고 또 반대로 적은 거래량으로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서 약간의 수급만 붙어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15,2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온다면 손절을 좀 더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계속 홀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비아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위치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15%입니다. 13,000원에 15%요? 네.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최근에 했는데요. 네. 어저께는 막 급등하더니 또 오늘은 거래량은 없는데 또 급락해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담 신청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위치를 선택하신 이유를 따로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도 의견이 나눴습니다.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위치 하루만 해도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또 지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위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께서 지금 들어가신 이유가 그냥 철저하게 단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규 상장주를 접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오늘도 급락한다는데 사실상의 이런 신규 상장주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4, 50%도 밀긴 하지만 이 위치 같은 경우가 일단은 무선 전기 차량 관련되는 부분으로 있어서 전기차와 엮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전 늘 얘기한 게 지금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위치의 차트를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그 신규 상장주 패턴이에요. 지금 이 현재 자리에서 10,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구간 지금 과거의 양봉 15,000에서 10,000원대가 딱 이 양봉 고점의 절반 정도 먹는 구간이죠. 해당 구간에서는 위아래로 얼마든지 롤링을 해도 괜찮아요. 보다시피 위아래로 계속 급등락을 반복합니다.
다만 이제 10,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14,500원, 15,000원대를 뚫었을 때는 정말 강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에요. 패턴으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위치 지금 비중이 15%라고 하면은 손절가를 지킨다는 가정하에 12,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가지고 20% 정도 채우시고 대신에 손절가 한 9,000원 정도는 꼭 지키셔야 돼요. 왜? 신규 상장주가 한번 물리면요. 정말 1, 2년 동안 하락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짧게 단타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지금 정리하신 것도 낫고 기술적으로서 내가 좀 반등 기대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12,000원 좀 아래로 들어오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2만 원 위로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치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도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질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0420님, 하청기계 3,38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장중에 급락해서 걱정이에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2544님, M83 17,000원 15% 지금 조금씩 오르는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7255님, 한전기술 58,300원 5%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 화청기계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조국 대표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2심이 그 실형 확정이 되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이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련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M83이라는 종목은 그 VP 중국 그 메타버스 관련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보통 제가 한 1년 정도는 보고 그래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호 예수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한 22,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 정도의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원전 사업이 어쨌거나 계엄령 사태 이후로 좀 모멘텀을 상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해서 급락이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매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한 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비중은 더 늘리지 않으시되 6만 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권영우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교육이나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